그럼 대체 바벨 스쿼트를 전혀 안 하는 약쟁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빨리 자라난 근육. 내추럴과 약쟁이 운동 방법이 차이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 합성과 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약쟁이가 하는 운동은 내추럴이 따라해봤자 안 된다고 하죠. 대부분의 헬린이들은 이 말을 듣고 머리로는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이해는 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약발로 좋아진 몸을 보면서 마음속 한편으로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처럼 해야만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게다가 대체 왜 따라하면 안 되는지 잘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쟁이 운동법을 많이들 합니다. 이때 함정이 뭐냐면, 헬린이들은 뭐래도 사실 몸의 변화가 빠른 시기인데 약쟁이 운동법이 자기 몸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헬창이 된 다음 깨달음을 얻고 씨발 처음부터 내추럴 말 들을걸 하면서 후회를 하고 속은 기분에 약쟁이들을 욕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추럴들이 약쟁이의 운동법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운동법을 따라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추럴의 한계까지 끌어올리고 진짜 프로로 전향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추럴 시절에 좋은 운동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성급하게 약을 시작한 약쟁이들은 처음부터 어설프게 운동을 하고 약을 시작했기에 내추럴들은 해도 안 되는 약발이 필요한 가짜 운동법을 가르치곤 하는데, 현재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속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영상 하나에 속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속설은 무엇이냐? 정답은 되겠니 이 새끼야 입니다. 물론 운동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지만 바벨 스쿼트를 안 하고 하체를 만들겠다는 건 잽을 안 쓰고 복싱 챔피언이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스쿼트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꽃이라 불리며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일부 약쟁이들이 자기는 바벨 스쿼트를 안 하는데 하체가 이렇게 좋다, 너희도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선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팩트는 그런 소리 하는 약쟁이들조차 예전에는 스쿼트를 신나게 했었고 현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됩니다. 혹은 몸이 좋은 게 정답이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극히 일부 보디빌더를 예를 들며 선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맞는 말도 아니지만 진짜 프로 보디빌딩 선수들, 그 중에서도 몸이 제일 좋은 역대 올림피아 챔피언 중에 바벨 스쿼트를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바벨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내추럴과 약쟁이 운동법이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벨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스쿼트뿐만 아니라 4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이 4가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같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 몸의 가동 범위와 최소한의 협응력 확보. 기본이라고 하는 바벨 운동들은 하체, 상체 앞, 뒤, 어깨, 즉 전신 대부분의 근육과 관절을 사용해서 최대 가동 범위로 몸을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들입니다. 이러한 동작들의 기본을 익히는 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아 잊고 있던 사람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깨워주는 일종의 재활 운동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러한 기본 동작들을 유연성이 떨어져서 균형을 못 잡아서 근육들의 협응이 잘 안 돼서 등등의 이유로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너뛰고 억지로 각각의 관절과 근육을 고립시키는 머신을 사용해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건 현재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는 바벨 스쿼트를 못하는 그 이유들 때문에 머신들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고 한계가 금방 올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부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 운동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근신경계의 발달. 사실 근력 운동이라는 건 근신경계를 발달시키고 근비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신경계를 발달시키는데 최고의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4대 운동과 같은 고중량 다관절 운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머신 같은 저중량 고립 운동으로는 근신경계를 발달시키는 것이 불가능은 아닐지언정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죠. 근신경계가 발달하면 전보다 섬세하고 강하게 근육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바벨 스쿼트를
같은 동작으로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앞다리 근육을 더 활성화할 건지 뒷다리 근육을 더 활성화할 건지와 같은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근신경계를 발전시키고 중량을 다루면서 다관절 운동 시에도 원하는 근육의 무게를 고립시켜 먹을 수 있는 컨트롤이 어느 정도 돼야 실제 머신을 이용한 고립 운동 시에도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동 범위도 잘 나오고 협응도 잘하고 근신경계도 충분히 발달한 사람들조차 왜 닥치고 스쿼트 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쿼트 하나만 하면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하퇴삼두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등등 모든 하체 근육을 밸런스 있게 한 번에 강하게 조질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몸통의 코어를 발달시키면서 근육의 협응 능력도 향상시켜 단순히 근비대 외에도 스포츠 능력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면서 큰 매스의 하체를 그 어떤 운동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죠. 게다가 단순한 하체 운동을 넘어 바벨을 지탱하고 있는 상체까지 전신에 가까운 근육이 관여되기 때문에 호흡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심폐기능도 발달시키면서 몸의 지방도 연소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체의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하나만 제대로 익히게 되면 이 세상 대부분의 모든 하체 운동 머신들은 굉장히 손쉽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장점을 논하면 끝이 없는데 이런 바벨 스쿼트를 안 하고 굳이 근육 하나 따로 강제로 고립시켜서 비효율적으로 하체 운동을 할 이유는 일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는 것이죠. 스쿼트뿐만 아니라 바벨 운동은 이와 같은 논리로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디빌딩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겨울 정도로 3대 운동, 바벨 운동을 외치는 것이죠. 현재도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당연하게 바벨 스쿼트, 바벨 런지 등을 기본으로 하체 운동을 하고 보디빌딩에서 심미적으로 중요한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혹은 본인에게 약한 부위를 추가적으로 고립시켜서 하는 게 정석적인 하체의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약쟁이가 스쿼트를 못하는 헬린이에게 굳이 안 된다면 할 필요 없다, 그냥 머신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건 헬린이가 듣기 좋은 말로 현혹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혹은 정말로 무식하거나 빨간 약을 드시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your last chance.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사실 모든 약물 사용자가 바벨 스쿼트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진짜 프로 보디빌딩을 하는 인류 선수들이라면 내추럴과 크게 차이 없는 방법으로 하체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대체 바벨 스쿼트를 전혀 안 하는 약쟁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빨리 자라난 근육에 비해 나약한 신체. 흔히 말하는 약물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인데 이것은 생리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굉장히 빨리 크게 강하게 자라지만 인대와 건 같은 다른 신체 부위는 그 속도에 맞춰 같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관절 운동인 스쿼트로는 크게 자라난 근육에 맞춰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약쟁이 신체의 인대나 건이 충분히 버티질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쟁이들은 스쿼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류 프로보디빌더들은 사실 약물을 쓰기 이전에 이미 내추럴로 신체의 한계까지 훈련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신경계도 충분히 발달했고 인대와 건이 그 어떤 고중량도 버틸 만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성급하게 약물을 쓴 약쟁이들이 스쿼트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는 안 하는, 아니 못하는 바벨 스쿼트를 남들에게 추천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이 최고다, 스쿼트를 안 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과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쟁이들은 근본적으로 훈련 스케줄이 다릅니다. 내추럴과 약쟁이의 운동 방법이 차이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합성과 코티솔의 억제입니다.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나 항상 몸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고강도로 운동을 해야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는데 그 시간이 길어봐야 약 48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번 운동을 할 시에 너무 길게 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근육을 분해하는 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들은 같은 부위를 48시간 이내에 다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운동을 하더라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길게 하면 코티솔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감안하고 운동 스케줄을 짜야 하는데 약쟁이들은 이 모든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약물을 쓰면 운동을 전혀 안 하더라도 몸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운동을 할 때 2시간, 3시간 그 이상 하더라도 코티솔 분비로 인해 근육 분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추럴은 잠만 자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하루 3번의 운동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하죠. 인터넷에 보면 4분할, 5분할, 심지어 6분할 같은 유명 보디빌더들의 운동법이 퍼져 있기도 한데 내추럴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3분할 이상 하면 좋지 않다는 게 정론이죠. 즉 내추럴들은 2분할, 3분할로 전신 운동을 하고 운동 한 번 할 때도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바벨 스쿼트를 하는 이유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근육을 운동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약쟁이들은 코티솔 걱정 없이 수많은 하체 근육을 하나하나 천천히 길게 해도 되고 운동을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단백질 합성이 일주일 내내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의 빈도를 적게 가져가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벨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약쟁이의 운동법이 다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내추럴과 약쟁이의 차이 전부 다는 아닌데 다음 영상 형, 자그 운동만 해도 세계 챔피언 피리스처럼 될 수 있나요? 편에서 운동의 강도라든지 점진적 과부하와 같은 측면에서 내추럴과 약쟁이가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항상 내추럴로 건강하고 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오케이 형 간다.